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요. 설마 그 말이 그렇게 들릴 줄은 몰랐어. 그땐 바빠서 그냥 넘긴 거였어. 하지만 그 그냥이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딸과 엄마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무심함 때문에 멀어져 버린 아주 평범한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못 전달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조용히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곤 했다. 큰 화면이 아니라 글자가 작은 오래된 스마트폰이었다. 딸이 몇 년 전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이거면 됐다며 괜히 손사래를 쳤다. 사실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건 기계가 아니라 이 전화기 안에 남아있는 기록들이었다. 딸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문자. 알겠어. 나중에. 그게 벌써 2달 전이었다. 엄마는 그 문자를 지우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읽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차가웠다. 바쁘겠지. 애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밤이 되면 마음 한쪽이 시렸다. 예전에는 달랐다. 딸은 사소한 일도 먼저 전화해왔다. 엄마, 오늘 애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전화가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참 따뜻했다. 요즘의 딸은 늘 바빴다. 전화는커녕 문자도 짧아졌다. 엄마는 괜히 더 연락하지 않았다. 괜히 부담 주는 사람, 괜히 서운함을 드러내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었다. 그날도 엄마는 아침부터 딸 생각이 났다. 김치를 조금 담갔다. 딸이 좋아하던 마늘을 많이 넣은 김치였다. 이따 사진 찍어서 보내볼까?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는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김치 담갔어. 내가 좋아하던 맛이야. 시간 되면 가져가. 문자를 쓰고 나서도 바로 보내지 못했다. 또 나중에라는 답이 올까봐, 아니면 아예 답이 없을까봐. 그때 휴대폰이 먼저 울렸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는 순간 숨을 고르고 서둘러 화면을 눌렀다. 하지만 그 문자는 엄마에게 온 것이 아니었다. 진짜 지친다. 엄마는 왜 맨날 저런 말만 할까? 이해 좀 해주면 안 되나? 엄마의 손이 멈췄다. 눈이 문장을 천천히 따라갔다. 그 문장은 분명 딸의 말투였고 분명 엄마를 향한 말처럼 보였다. 잠시 후 다시 문자가 왔다. 아, 죄송해요. 잘못 보냈어요. 짧은 사과였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엄마는 아무 답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쓰고 있던 김치 문자도 그대로 남겨둔 채였다. 잘못 전달된 문자 하나가
엄마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정확히 건드려버린 순간이었다. 저런 말만 하는 엄마, 이해 좀 해주면 안 되나? 엄마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아침 엄마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가 딸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은 오래도록 엄마의 가슴을 놓아주지 않았다. 딸은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엄마가 봤을까? 손이 먼저 떨렸다. 급히 잘못 보냈어요 라고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사실 그 문자는 회사 동료에게 보낸 것이었다. 점심시간에 잠깐 털어놓은 하소연 같은 말이었다. 엄마는 왜 맨날 저런 말만 할까? 딸에게 그 말은 분노라기보다는 지친 마음의 숨소리였다. 요즘 딸은 하루가 숨가쁘게 흘러갔다. 아침엔 아이 등원, 낮엔 일, 퇴근 후엔 집안일과 아이 숙제. 그 와중에 엄마의 전화가 오면 딸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요즘 애는 잘 크지?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말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딸의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았다. 딸도 알고 있었다. 엄마가 악의 없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걸. 하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그 마음조차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딸은 전화를 일부러 짧게 끊었고 문자도 필요한 말만 남겼다. 알겠어. 나중에. 그 말들이 엄마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지 딸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어릴 적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늘 물었다. 오늘 어땠어? 그 질문이 그땐 그렇게 귀찮았다. 그래서 딸은 그냥 한마디로 대답하곤 했다. 그때 엄마가 느꼈던 마음을 딸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잘못 보낸 문자 이후 엄마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자 딸은 더 불안해졌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손이 멈췄다. 괜히 더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없이 김치 담그던 모습, 추울까봐 목도리를 한 번 더 둘러주던 손길. 그런데 왜 그 기억들보다 잔소리처럼 들리던 말들만 더 크게 남았을까? 딸은 문득 깨달았다. 엄마의 말은 늘 같았지만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 말을 다르게 듣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엄마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것도. 딸은 천천히 문자창을 열었다.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엄마, 그 두 글자를 쓰는데 이상하게도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결국 그날 밤
딸은 아무 문자도 보내지 못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그렇게 또 하루를 넘겼고 모녀 사이의 거리도 조금 더 조용히 쌓여갔다. 엄마는 그날 이후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지 않게 되었다. 괜히 또 마음이 내려앉을까봐, 괜히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할까봐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찾다가도 이내 손을 거두었다. 아무 소식 없을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엄마는 집안일을 더 부지런히 했다. 쓸데없이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이 줄어들 것 같아서였다. 싱크대 아래를 정리하다가 딸이 어릴 적 쓰던 작은 도시락통을 발견했다. 뚜껑 한쪽이 살짝 깨진, 그래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 엄마는 도시락통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면서도 힘든 줄 몰랐다. 딸이 남기지 않고 먹어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딸이 엄마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건지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건지 엄마는 스스로에게도 묻지 못한 질문을 조용히 삼켰다. 점심 무렵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이웃 할머니를 만났다. 요즘 딸내는 잘 있어?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에 엄마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응, 바쁘지 뭐.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남에게는 딸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다. 괜히 자식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괜히 내가 부족한 엄마인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점심을 차려놓고도 숟가락이 잘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잘못 전달된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엄마는 왜 맨날 저런 말만 할까? 엄마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니? 그 말들 사이에 사랑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사랑이 늘 같은 모습으로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엄마는 그제야 알았다. 엄마는 딸에게서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 괜히 더 말하지 않기로, 괜히 더 묻지 않기로. 그게 딸을 편하게 해주는 길이라면 자신이 조금 외로워지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치 사진도 보내지 않았고 문자도 지웠다. 대신 냉장고 한 칸을 비워두었다. 혹시라도 딸이 갑자기 들를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이 엄마 나름의 배려였다는 걸 딸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엄마는 불을 끄고 누워 조용히 생각했다. 나도 조금은 이해받고 싶었나 보다. 그 생각이 가슴에 내려앉자 눈가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말하지 않는 쪽의 외로움은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져만 갔다. 며칠이 흘렀다. 엄마와 딸 사이에는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서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다. 퇴근 후 병원에 다녀오느라 딸은 정신이 없었다. 아이를 재우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딸의 마음은 더 어수선했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이럴 때면 예전엔 늘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애가 열이 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엄마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해열제 먹이고 옷은 얇게 입혀. 너도 옆에 꼭 붙어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딸은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전화 버튼 앞에서 손이 멈췄다. 지금 전화하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 괜히 또 상처를 주는 말을 듣게 될까봐, 아니면 괜히 더 서운해질까봐 딸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 대신 아이열을 재우고 늦은 밤에 집 근처 약국에 들렀다.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엄마였다. 어너. 엄마는 손에 약봉투를 들고 있었다. 딸을 보자 잠시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렸다. 애가 아프다길래 엄마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딸이 SNS에 올린 짧은 글을 보고 괜히 걱정이 돼 나와 본 것이었다. 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은 전화 한 통을 망설였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약국 앞에서 잠시 마주 서 있었다. 서로 할 말이 많은데도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약은 샀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화 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차갑기보다는 어색했고 어색하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틈이었다. 딸은 엄마의 손을 보았다. 약봉투를 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딸은 깨달았다. 엄마도 자신처럼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다는 걸.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여전히 같은 방향이라는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긴 밤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은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려 했다. 괜히 더 머물면 참고 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차 한 잔 마시고 갈래?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붙잡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익숙한 냄새, 늘 같은 자리의 슬리퍼, 조금 더 느려진 엄마의 움직임,
딸은 그 모든 게 괜히 마음에 걸렸다. 차를 올려놓고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컵에서 김만 조용히 올라왔다. 엄마는 딸의 얼굴을 힐끗 보다가 다시 찻잔으로 시선을 내렸다. 요즘 많이 바쁘지? 딸은 그 질문이 괜히 고마웠다. 응, 좀. 그 대답 뒤에도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엄마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으로 천천히 향했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문자 말이야. 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잘못 온 거 알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근데 그게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겠지?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도 부정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엄마가 늘 저런 말만 하는 사람 같았으면 미안하다.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눈은 딸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눈이었다. 근데 있잖아. 엄마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엄마는 내가 괜찮은지 묻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더라. 그제야 딸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엄마, 딸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 말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말을 들었다.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딸은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미안해. 딸의 사과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조금씩 미안한 거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든 걸 다 말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상처를 피해가지 않고 그 앞에 잠시 멈춰선 밤이었다. 차가 식어갈 즈음 엄마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말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아니면 마음을 조금 내려놓은 탓인지 등이 전보다 더 굽어 보였다. 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두려워졌다. 엄마는 늘 여기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왔구나. 엄마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비워두었던 한 칸에서 김치통을 꺼냈다. 보내려다 말았던 거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치통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어릴 적부터 딸이 좋아하던 그 맛이었다. 이제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금만 담갔어. 그 말이 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딸은 김치 한 젓가락을 먹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그냥 물어봐도 돼.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은지 힘든지 말해달라고.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게 더 어려운 말이더라. 딸도 같이 웃었다. 서툰 웃음이었지만 예전보다 조금 가벼웠다. 그러면 딸이 말을 이었다. 엄마도 말해줘. 뭘? 엄마가 외롭다고 느낄 때 엄마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깜빡였다. 엄마가 그런 말 해도 되나 싶어서. 돼. 딸은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짧은 대답에 엄마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그럼 엄마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가끔은 내가 그리워. 딸은 엄마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부담으로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사랑이라는 걸 딸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대신 말 사이의 공백이 불편하지 않았다.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전하면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서로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딸은 집에 돌아온 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불을 끄고 누웠지만 엄마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가끔은 내가 그리워. 그 말은 딸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동안 딸은 엄마가 늘 강하다고 생각했다. 혼자서도 잘 견디고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무심하게 믿어버렸다. 그래서 조금 멀어져도 괜찮고 연락을 늦게 해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말하지 않았을 뿐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딸은 이제야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딸은 먼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어제 고마웠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 너도 오늘 하루 잘 보내. 아주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딸은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괜찮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다. 딸은 출근길에 빵집에 들렀다. 엄마가 좋아하던 단팥빵이 눈에 띄었다. 괜히 들고 가면 부담스러워 하실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2개를 샀다. 엄마는 문 앞에서 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딸은 굳이 이유를 붙였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빵 봉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다. 이런 거 괜히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같이 빵을 나눠 먹으며 별것 아닌 이야기를 했다. 날씨 이야기, 아이 이야기, 동네 소식. 큰 고백도 눈물도 없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무심함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을 몰라서 생긴다는 걸 그제야 두 사람은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뒤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엄마가 먼저 놀라 서둘러 화면을 눌렀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 짧은 문자였다. 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엄마는 괜히 숨을 고르게 되었다. 응, 괜찮아. 엄마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 문자를 하나 더 보냈다. 근데 내 목소리 들으면 더 괜찮을 것 같네. 보내고 나서 괜히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잠시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전화가 울렸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느렸고 조금 더 따뜻했다.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에 딸은 잠시 웃었다.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서로의 하루를 짧게 나누는 정도였다. 하지만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엄마의 마음은 오랫동안 따뜻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문득 잘못 전달됐던 그 문자를 떠올렸다. 그 문자가 없었다면 아마도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상처가 되었던 말이 관계를 끝내지 않고 오히려 다시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엄마는 조금 신기했다. 딸 역시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보았다. 이제는 문자를 보내기 전 괜히 망설이지 않았다.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시 서운해질 날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무심함이 만든 거리감은 말 한마디로 조금씩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 늦었더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관계는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엄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 말 속에는 안도와 고마움과 조용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